여러분 안녕하세요. 최근 전 세계가 주목하는 뉴스가 있습니다. 바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그린란드 매입 발언인데요. 인구 6만 명, 대부분이 얼음으로 덮인 이 섬을 왜 세계 최강 대국? 미국이 원하는 걸까요? 단순히 땅이 넓어서? 아닙니다. 그 속에는 21세기 패권 전쟁의 핵심 전략이 숨어 있습니다. 오늘은 그린란드가 가진 숨겨진 가치, 미국이 이곳에 집착하는 진짜 이유, 그리고 향후 어떻게 전개될지 10분 안에 깊이 있게 분석해드리겠습니다.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먼저 그린란드가 어떤 곳인지부터 알아볼까요? 그린란드는 면적이 약 216만 제곱킬로미터로 한반도의 20배가 넘는 거대한 섬입니다. 세계에서 가장 큰 섬이죠. 하지만 국토의 80% 이상이 두꺼운 빙하로 덮여 있어요. 현재 그린란드는 덴마크의 자치령입니다. 자체 정부와 의회를 운영하는 광범위한 자치권을 갖고 있지만 외교와 국방권은 여전히 덴마크가 보유하고 있어요. 인구는 약 6만 명에 불과하고 대부분의 주민들은 척박한 환경 속에서 업으로 생계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경제적으로는 매년 덴마크 정부로부터 받는 막대한 지원금에 의존하고 있는 실정이죠. 그런데 왜 덴마크는 돈 만드는 이 섬을 포기하지 않은가요? 여기에 핵심이 있습니다. 최근 기후 변화로 빙하가 녹기 시작하면서 그동안 접근 불가능했던 자원의 보고가 열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혹독한 기후와 지형적 한계로 내륙의 자원 채굴은 사실상 멈춰 있었지만 이제 상황이 달라지고 있어요. 그린란드는 더 이상 단순한 얼음 땅이 아닙니다. 미국이 그린란드를 원하는 첫 번째 이유 군사안보 220-400. 그럼 미국이 그린란드를 원하는 이유를 하나씩 살펴볼까요? 첫 번째는 군사적 가치입니다. 그린란드는 미국과 러시아 사이의 최단 경로에 위치해 있습니다. 지도를 보시면 알겠지만 러시아의 미사일이나 잠수함이 미국 본토를 향하려면 반드시 이곳을 지나야 해요. 미국은 이미 그린란드 북부에 툴레 공군기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곳에는 탄도미사일 조기 경보 시스템이 구축되어 있어요. 러시아나 중국의 미사일 발사를 가장 먼저 감지할 수 있는 최전방 방어선인 거죠. 최근 러시아와 중국의 북극 진출이 점점 거세지고 있습니다. 북극 항로의 상업적 가치가 높아지면서 이 지역을 둘러싼 패권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어요. 미국 입장에서는 그린란드를 확보하는 것이 곧 국가 안보의 핵심입니다. 북극권의 안보 방패를 튼튼하게 유지하는 것이 21세기 패권 유지의 기본 조건이 되고 있는 거예요. 단순히 군사기지 하나의 문제가 아니라 앞으로 펼쳐질 북극권 패권 전쟁에서 주도권을 잡기 위한 전략적 요충지인 셈입니다. 두 번째 이유는 전략 자원입니다. 특히 히토류가 핵심이에요. 히토류가 뭔지 아시나요? 스마트폰, 전기차 배터리, 반도체, 미사일 유도 장치 등 첨단 산업에 필수적으로 들어가는 광물입니다. 첨단 산업의 비타민이라고 불리죠. 문제는 현재 전 세계 히토류 공급망을 중국이 거의 독점하고 있다는 겁니다. 중국이 히토류 수출을 제한하면 미국의 첨단 산업 전체가 마비될 수 있어요. 그린란드에는 바로 이 히토류가 엄청나게 매장되어 있습니다. 우라늄, 철광석 등 다른 전략 자원도 풍부해요. 미국은 중국의 히토류 독점에 맞서기 위한 대체지로 그린란드를 점찍은 겁니다. 이건 단순한 경제적 이득을 넘어서 기술 패권을 유지하기 위한 필수 조건이에요. 반도체, AI, 전기차 등 미래 산업의 주도권을 잡으려면 자원 공급망부터 안정화해야 하거든요. 하지만 문제가 있습니다. 혹독한 기후와 두꺼운 빙하 때문에 채굴이 극도로 어렵다는 거예요. 그래서 현지 주민들은 여전히 업으로 생계를 이어가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기후 변화로 빙하가 녹으면서 점점 접근이 가능해지고 있어요. 앞으로 10년, 20년 후면 본격적인 자원 개발이 시작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세 번째 이유가 가장 흥미롭습니다. 바로 AI 시대 인프라예요. 요즘 챗GPT 같은 AI 서비스 많이 쓰시죠? 이런 AI를 돌리려면 엄청난 규모의 데이터 센터가 필요합니다. 수만 대의 서버가 24시간 돌아가는데 이게 어마어마한 열을 발생시켜요. 데이터 센터 운영 비용의 절반 이상이 바로 냉각 비용입니다. 서버를 시키는 데 드는 전기료가 천문학적이죠. 그런데 그린란드는 연중 영하권 기온이에요. 자연 냉각이 가능한 거죠. 전문가들은 그린란드에 데이터 센터를 지으면 냉각 비용을 90% 이상 절감할 수 있다고 분석합니다. 게다가 빙하 녹은 물을 활용한 수력 발전과 지열 에너지까지 풍부해요. AI 주권 전쟁이 한창인 지금 친환경적이고 저렴하게 데이터 센터를 운영할 수 있는 곳은 21세기의 근간과 같습니다.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메타 같은 빅테크 기업들이 그린란드에 눈독을 들이는 이유예요. 트럼프는 그린란드를 거대한 부동산 거래라고 표현했지만 사실은 AI 시대의 핵심 인프라를 선점하려는 치밀한 전략인 겁니다. 그럼 앞으로 어떻게 될까요? 미국이 정말 그린란드를 살 수 있을까요? 현실적으로 매우 어렵습니다. 일단 덴마크 총리가 미국의 매입 제안에 대해 터무니없다며 강하게 반발했어요. 그린란드 주민들도 미국으로의 편입보다는 독자적인 독립을 원하고 있습니다. 국제사회의 반응도 차갑습니다. 유럽연합은 미국의 일방적인 확장주의의 경계심을 나타내고 있고요. 러시아와 중국도 북극 항로 점유권을 두고 미국의 행보를 자시하지 않을 겁니다. 하지만 미국이 포기할까요? 아닙니다. 영토 매입이 당장 어렵다면 다른 방법을 쓸 거예요. 미군 기지 확대, 빅테크 기업의 직접 투자 유도 자원, 개발권 확보 등 실리적인 방향으로 전략을 수정할 것으로 보입니다. 사실상 경제적 영향력을 키워서 간접 지배하는 방식이죠. 흥미로운 점은 역사적 선례가 있다는 겁니다. 과거 1867년 미국이 러시아로부터 알래스카를 샀을 때도 당시엔 쓸모없는 얼음 땅이라는 비판이 엄청났어요.
하지만 지금 알래스카는 미국의 축복이 되었죠. 트럼프는 그린란드에서 그 역사를 반복하려는 겁니다. 지금은 황량한 얼음 땅처럼 보여도 50년 후 100년 후를 내다보는 장기 전략인 거예요.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정리하면 미국이 그린란드에 관심을 갖는 이유는 세 가지입니다. 첫째, 북극권 안보의 최전방 방어사. 둘째, 중국의 히토류 독점에 맞서는 전략 자원 확보. 셋째, AI 시대의 천연 냉각 데이터 센터 부지. 이건 단순한 영토 확장이 아니라 군사안보, 자원 독립, AI 주권이 하나로 묶인 복합적인 전략입니다. 비록 덴마크와의 외교적 갈등과 혹독한 환경이 걸림돌이지만 북극권이 녹아내리며 드러나는 그린란드의 가치는 날이 갈수록 높아질 겁니다. 앞으로 그린란드는 강대국들의 신냉전 무대이자 미래 산업을 이끌 에너지 허브로서 전 세계 지정학 지도를 다시 그리게 만들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미국이 결국 그린란드에 대한 영향력을 확대할 수 있을까요? 댓글로 의견을 나눠주세요.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저는 다음에도 세계 정세를 읽는 인사이트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